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은 컬럼에서 범야권, 범좌파가 이겼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화할 것이다. 패배의 현실은 모든 상식적 규범을 초월했다. 이재명이 원희룡을 꺾었다. 조국의 당이 선전했다. 양문석, 김준혁이 당선되었다. 이준석도 당선되었다. 이쯤 되면 자유, 보수, 우파는 멸망했다. 아니, 그 이상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금배지를 달게 되었다고 이번 총선 결과를 개탄하며 곧 공포의 계절이 닥칠 것이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박근혜 탄핵 때의 100배의 재앙이 내리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참패를 했는데요. 나라의 TV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또한 그 여파로 상실감이 매우 커스리라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부터 방송해온 나라의 TV는 선거 패배에 대한 상실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매 순간 옳고 그름에 입각해 정치권 현상만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왔고 주제 넘게 예측 분석 따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 하나 지목해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마녀사냥몰이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상대를 숙청하는 거라 대한민국 악질 좌파들이 오히려 환영할 일 아닐까요? 그러니 분통한 마음 가라앉히시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읍시다. 종북, 친북, 범죄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지금이야말로 내부 싸움 벌일 판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하셨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 쇄신을 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을 선행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실장 및 수석급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박준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인데요. 국가안보실은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일부 부처 장관까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말 총선용 개각 전국에서 제외됐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다수 부처 대상의 쇄신 개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요.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민심이 옳다고 합시다. 근데 각종 범죄 혐의 등으로 재판을 처받고 있는 이재명과 불법 대출 의혹을 처받고 있는 양문석 당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민심이 옳았던 걸까요?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55.57%를 얻어 당선이 된 양문석에 대해 새마을 금고중앙회는 대출금 사용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성 새마을 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양문석 당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즉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양문석 당선인은 이외에도 매입가 31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양문석 당선인의 딸 역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문석 당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문재인이 지원 유세한 낙동강 벨트 더불어민주당 후보 11명 중 무려 9명이 패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중심으로 문재인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울경 지역구 총 40석 중 34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5석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후보 12.5%만 부울경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중 부산과 경남은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높은 곳으로 꼽히나 낙동강 벨트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도 만만찮아 총선 때마다 격전지로 분류되었는데요. 특히 문재인이 지원 유세를 나섰던 김지수 창원의청 후보, 오상택 울산 중구 후보, 울산 전은수 남구갑 후보,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 변건영 경남 거제 후보, 박인영 부산 금정 후보, 배재정 부산 사상 후보, 변성환 부산 강서 후보 등은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문재인이 유세 지원을 한 민주당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은 김태선 울산 동구 후보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문재인을 향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지자는 부울경 진다고? 설레발친 놈들 다 엎드려 버쳐야 한다. 보수표랑 중도표를 가져오긴 민주당 표만 가져가서 쓸모없는 인간이나 올려주고 잘하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지지자들은 이미 털보 김어준 씨, 문 씨, 조 씨가 다 망쳤다. 막판에 문재인이 설치는 바람에 부산 보수들 다 결집했다. 아무튼 도움이 안 된다. 일부러 저러나 싶다. 바람대로 잊혀지길. 양산 사는 분이 만난 후보들 다 보내버린 것 맞지 않냐?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 보수 결집하라고 일부러 콕 집어서 그쪽으로 간 것 열받는다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더욱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재명과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해왔지만 총선 참패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만남을 거부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겸 회단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셈입니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자리잡게 된 조국이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진영 및 대결 정치를 더욱 극심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초반부터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뜻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하고 정권 무력화 등의 거침없는 언사를 구사하며 노골적으로 악질적 좌파 성향을 드러내왔습니다. 조국이는 전날 오후 출구조사 발표 직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조국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악질 좌파들이 기고만장해지며 설치는데도 우파끼리 니 탓 내 탓하며 싸우자고요? 그러면 전멸인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